수요일의 마지막 순서죠.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. 오늘도 아버지를 따라 제주를 담고 있는 고경대 작가와 함께합니다. 작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작가님 지난주에 준비해 주신 제주 아이들 사진을 방송 시간 관계로 다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네. 이번 주에도 준비해 주셨나요? 네, 아이들 사진 다들 재밌어 하셔서 네. 정말 고맙습니다. 오늘도 아버지의 제주 아이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. 한번 보시죠. 네, 이 사진은 보시는 대로 제주 중산간 초가집입니다. 마당에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보고 찍으신 것 같은데요. 네, 먼저 집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성읍 민속마을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제주 가옥의 모습이네요. 예, 그렇죠. 그런데 성읍 민속마을에는 초가집은 있지만 그 집에서 놀던 아이들은 볼 수 없잖아요. 네. 초가집에 이렇게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시기를 이제 알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마당에 있는 고무대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아이가 타고 있는 말 장난감 이런 게 1970년대 이전에는 없었겠지 싶어서 이 사진은 1980년대라고 이렇게 메모를 했었습니다. 네, 그런데 자막에는 70년대로 돼 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? 네, 전시를 보러 온 그 강정일 사진가가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은 1970년대일 것입니다.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. 그래서 저런 고무대야나 바퀴 달린 말장난감이 70년대도 있었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했더니 아주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. 저 지금 사진에 초가지붕 집줄이 보이시죠? 네. 예, 저렇게 이 띠로 집줄을 만들어서 이제 고정시킨 게 1970년대고 80년대에는 저 집줄이 굵은 타이어 고무줄로 바뀐다는 것이었어요. 네, 사진 작가셔서 그런지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네요. 80년대 이후에는 집줄로 고무 타이어가 쓰였고 그 이전에는 새끼를 꼬아서 썼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이후 그 초가집 사진이 나오면 저 집줄을 보고 연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. 아주 중요한 팁이죠. 사진을 보신 다른 분도 그분 10살쯤 될 때, 그러니까 1970년대였는데 그때 저런 장난감을 가지고 논 기억이 난다. 그때 고무대야도 쓴 기억이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진 시기를 1970년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. 네.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게 됩니다. 이 초가집 사진에 이어서 집줄을 놓는 사진, 아버지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보실까요? 네. 네,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집줄을 놓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. 네, 이 사진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집줄 놓기를 했다 하시는 분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. 아이들을 보고 이제 지폐 끝을 붙들라고 하고 어른들이 앉아서 띠를 계속 잇대면서 돌려주면 아이들이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새끼로 꼬아지는 그런 집줄이 길어지는 건데요. 이 집줄이 초가지붕을 다 덮을 정도로 길게 줄을 만들어야 해서 동네 골목 올레에 나가서 길게 줄을 만드는 것이 동네 행사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또 재밌는 말씀을 들었어요. 이런 집줄 놓기는 남자만 한다.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또 어떤 분은 동쪽은 여자도 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보고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아주 재밌었습니다. 네, 책이나 이야기로 전해 듣던 제주 풍습을 사진으로 보니까 더 와닿는데요. 다음 사진도 함께 볼까요? 네, 이 사진도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신 사진인데요. 바닷가 전경도 멋있고요. 그런데 이곳이 어디인지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. 네. 아마 해안도로가 생기면서 이런 전경의 풍치가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또 자세히 보시면 사진 속 아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보이시나요? 네. 예, 어느 해안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얘들아 하고 소리치니까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저도 아버지한테 몇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걸어갈 때 뒤에서 아버지가 경대야 하고 부르고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그때 사진을 찰칵. 네.
그러면 긴장한 상태의 시선이나 동작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시선의 모습을 찍을 수 있는 것이죠. 네, 요즘도 참 많이 찍는 방식이죠. 이 귀여운 아이들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 속 장소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 제보해 주시면 더욱 좋겠네요. 다음 사진은 어떤 건가요? 네, 다음도 비슷한 사진인데요. 포구 사진입니다. 함께 보시죠. 네, 이 사진은 어느 포구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놀고 있다가 카메라를 보고 나름 포즈를 잡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. 방파제 위에 이 나무 상자가 있는 곳이 아이들의 아지트였던 것 같고 자세히 보시면 카메라 앞에서 각자 폼을 잡고 있는데 맨 앞에 아이는 바다로 떨어질 것 같이 주춤하는 게 있는데 보이시나요? 네, 참 아찔한 순간인데 저 눈길에 가는 거 이런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파제 위에서 뭔가 몰두하고 있는 아이들 모습이 참 재밌네요. 예, 그렇네요. 이 사진 말고 이곳을 찍은 사진이 몇 장 더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네. 네, 포구 아이들 모습을 연사로 쭉 찍으신 거네요. 예, 아마 바로 앞에 보신 사진 찍기 전에 멀리 포구 반대편에서 망원 렌즈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여러 컷 찍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몰두하면서 노는 모습이 귀여워서인지 이렇게 연속으로 찍지 않았나 싶었는데요. 그러다가 이제 들켰습니다. 그래서 앞에 보셨던 마지막 사진이 아이들의 폼 잡는 모습으로 찍힌 것이었어요. 네. 이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. 한번 보시죠. 네. 네, 이 연사를 보니까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는 고영애 작가님 모습도 상상이 됩니다. 이 연사는 뭔가 동영상 캡처 같기도 해요.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. 사진이 정지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특성이 있지만 그 한계를 이렇게 연속 사진으로 넘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을 때 동작의 흐름, 앞뒤를 여러 컷 남기는 것을 습관으로 이제 찍게 됩니다. 다음 사진도 보시죠. 네. 파인애플인데요. 이 시기에도 파인애플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이었나요? 예, 어느 분이 이 사진을 보고 1970년대 말에 이 바나나하고 파인애플을 서귀포에서 경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네. 아마 그때 이것을 오일장에 내다 파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제 사진 시기를 1970년대로 추정하는데 이 사진 보시고 또 어떤 분은 그때 파인애플이 아주 비쌌다. 그래서 당시 이 파인애플 농사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.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바나나 파인애플이 수입되면서 다들 접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지금은 이제 흔한 과일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 비싼 파인애플 한 조각 먹은 것을 아주 잘 기억하시고 있더라고요. 예. 네, 오늘 방송 통해서 이 두 사진 함께 보면서 새로운 기억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다음 사진도 볼까요? 네, 이 사진은 제가 재미있게 본 사진인데요. 어느 방파제에 그 미역 말리는 곳이 있는데 아이가 노는 건지 아니면 미역을 지키고 있는 건지 서 있습니다. 아이가 입은 옷 행색이 세련돼 보이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이가 신은 슬리퍼에 삐죽 나온 발가락이 참 재밌더라고요. 그런 하나하나를 아버지는 놓치지 않고 찍으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이가 입는 멜빵 있는 청바지를 보시고 어떤 분은 저런 청바지를 입힐 정도면 1980년대 이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마 해외 구호품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 사진입니다. 네, 참 사진 속에 다양한 기억이 담겨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. 다음 사진도 함께 볼까요? 네, 이 사진은 이제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. 엄마하고 아이가 함께 나오는 사진이고요. 왼쪽 사진은 시장 같은 데서 아이에게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는 엄마의 모습인 것 같고요. 오른쪽 사진은 우는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이 두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 편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네, 길 가다 보면 눈길 끄는 모습도 있는데 고영일 선생님께서는 엄마와 아이 모습이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오늘도 좋은 사진 소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